됐습니다. 자소서 많이 완성하셨나요? 혼자만? 혼자만? 딴 사람 아니야? 어? 하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힘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장력 부분까지 했던 것 같아, 그치? 장력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된 아이를 한번 살펴보죠. 그 사이에 자 압력, 부력 이야기는 잠깐 한번 건너갔다가 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 자, 탄성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90쪽에 있는 탄성력 얘기예요. 최근에 이 탄성력은 수능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용철 나오면 다 어려워한다고 빼버렸어요. 마찰력도 빼버렸어요. 근데 과학부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야기 탄성력을 봅시다. 자, 탄성력을 살펴보는데 먼저 탄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탄성이라고 합니까? 탄성이라는 것은 이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 자, 물체에 자, 힘을 가하면 물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힘을 없애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이야. 자, 이와 같은 성질을 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탄성을 갖는 물체는 뭐라고 하면 될까? 탄성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일반적으로 탄성을 갖는 물체라고 표현해. 자, 그러면 이 탄성에 대해서 자,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탄성의 반대는 탄성의 반대말은 뭘까? 비탄성? 탄성의 반대 아인 하주 상엽이 탄성의 반대? 왜? 탄성의 반대. 주민. 탄성의 반대. 몰라요? 큰일 났다. 대은아, 탄성의 반대말이 뭐야? 가윤아, 탄성의 반대말은? 응? 손 들었다. 대답. 손 들었잖아. 빨리 대답해야지. 서은아, 탄성의 반대는 뭐지? 소송이라고? 소송이야. 너무 조용해서 탈이다. 소송. 책에 있잖아. 왜 가윤아 왜? 상엽이만 보면 즐거워? 내가 책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소송이라는 말인데 소송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변형이라는 것은 모양이 변했다는 거야. 힘을 없애도 변형된 채 남아있으라는 성질이야. 이와 같은 성질을 소송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소송을 갖는 물체를 뭐라고 해? 소송체라고 얘기하지. 자, 대표적인 탄성체는 뭐가 있을까? 네? 고무줄이라고요? 또?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탄성체야. 그러면 소송체는 뭐가 있니? 진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소송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종이는 탄성체일까요? 소송체일까요? 종이. 종이가 탄성체라고요? 구겨졌잖아. 탄성체야? 망가진 거야? 구조가 무너져요? 무슨 구조? 벌집 구조? 자, 종이는 탄성체일까 소송체일까? 대현이. 소송체? 응? 힘을 좀 변형됐다 너무 원래 상태로 가는데? 한 개? 한 개 해볼까? 탄성 한계가 죽는 거냐? 종이는 소송체일까 탄성체일까? 탄성체? 구겨졌다니까? 탄성 한계를 넘어선 거죠. 종이는 탄성체예요 소송체예요? 자, 종이는 일반적인 물체지요. 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특정한 물체는 작은 힘의 범위에선 주로 탄성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센 힘의 범위에서는 소송이 작용하고 있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성체, 소송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대. 그럼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란 무엇일까? 얘는 큰 힘의 범위에서도 탄성이 작용하는 물체야. 그럼 소송체라는 물체는 작은 힘의 범위에서도 소송이 작용하는 물체가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런 힘의 한계를 뭐라고 하지?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책 얘기로 가서 이야기해 보자. 자, 먼저 변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변형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 자, 크기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고 해요. 크기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변형이라고 해. 이때 변형의 크기는 우리 x 등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x 등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 자, 한편 탄성 한계라는 게 있어. 번호 3번 써야 되지. 자, 탄성 한계라는 것은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 더 이상 가해서는 안 되는 힘의 범위야. 이것을 탄성 한계라고 얘기한다. 탄성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얘는 소송이 작용하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게 자 탄성 한계라고 하고요. 자 한편 자 훅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훅 법칙을 살펴보는데 훅이라는 분은 또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거 말고도 또 되게 유명한 일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일을 했어. 뭔지 혹시 알고 있니? 훅이란 분이 한 일이야. 물리 쪽은 아니야. 영국 분이거든. 찾아봤어? 아니. 그거 진검승부. 찾아봤니? 안 찾아봤어? 나쁜 새끼. 왜 안 찾아봐? 진짜 놀랄 텐데. 닮지 않았니? 네? 아, 전혀. 닮지 않았니? 이미지가 닮지 않았어? 아이돌 아니에요? 닮지 않았니? 좀 모습 있지 않니? 닮았지? 그치 닮았지? 서은아 닮았지? 얘하고 근데 상당히 닮았던데 내가 볼 때. 잘생겼잖아. 자, 훅법칙. 훅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현미경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포를 관찰해서 세포를 세포라고 명명했어요. 영어로 셀이라고 명명했어. 방이란 뜻이지. 옛날에 방이란 말을 썼거든, 셀을. 그래서 셀이라고 방이라고 명명했어. 이분이 처음 관찰한 것은 코르크 조직에서의 세포 벽을 맨 처음 관찰했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처음 관찰하고 세포라고 명명한 분이 바로 훅이다. 이분은 또 용철 갖고도 놀았어요. 용철 갖고 놀아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변형의 크기는 자, 변형의 크기는 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변형의 크기 x는 외력 힘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F를 외력이라고 했어요. 이때 비례상수까지 써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F는 kx라고 쓰기로 했대요. 오케이? kx라고 썼는데 이때 항상 조심하실 것. 얘는 센티미터로 많이 주어져. 뭘로 환산해서 써야 돼? 미터로 환산해서 써주는 게 가장 좋아. 자, 한편 이 K값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K값은 정리하면 X분의 F가 되겠죠. 자, 단위는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뉴턴 퍼 센티미터라고 나오는 책들도 있기는 해. 근데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해요. 자, 용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훅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이쪽을 F라고 할게요. 가로축을 X라고 할 때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갖더라라고 해요. 자, 이때 이 기울기가 뭐가 되지? 용철상수 K라는 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K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전체 그림 볼기에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참고로 이것도 알아보자. 자, X에 대해서 F 그래프를 살펴보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처음에는 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나. 근데 어느 한도 이상이 돼 버리면 얘가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휘어. 이 얘기는 뭐야? 힘이 약간 증가했는데 늘어난 길이가 왕창 증가하는 때가 돼. 용철이 망가진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놔버리면 얘는 또 다른 형태의 용철이 돼버릴 거야. 용철 상수가 변화가 돼버려. 그런데 더 많은 힘을 당기게 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되다 어느 순간에 띵 하고 끊어져 버려. 이때 얘네들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 얘를 흔히 비례점이라고 얘기해. 프로포셔널 포인트, 비례하는 점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성 한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흘러버리기 직전까지 또 다른 용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계를 우리는 항복점이라고 해. 얘는 영어로 yield point라고 해. 행복점이 아니고 항복점이야. 행자처럼 보이니? 항복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쭉 흘러버리는 걸 우리는 소성 흐름이라고 해. 소성 흐름. 뚝 하고 끊어지는 이때를 뭐라고 해? 파괴점이라고 해. 파괴점이라고 한다. 철사가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째 이야기를 가보자. 다음 주에 너희들 좋겠다. 휴가지. 근데 학교 개학이지. 계산중학교는 개학 아니지. 니네 9월달? 와, 개부럽다. 뭐라고? 자유시간이 어딨어 이 새끼야. 공부해야지. 중학교 가정 과학 내용 다 파악해 갖고 와. 너 그 기간 동안에 공부 안 했. 내가 만약에 수업 중에 질문해 갖고 만약에 공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아이나 싸다기? 학원 방에 월화 있는 월화? 수? 아니 수능 맞잖아. 선생님들은 일요일도 쉬어요. 수업 맨날 했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해. 작년 휴가 때는 아파가지고 못 갔거든. 코로나 걸린 줄 알았어. 휴가 내내 열이 팔팔 끓어갖고 그래갖고 목요일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막 걱정했거든. 열 나면 코로나 검사 계속했어. 막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막 계속 쑤셔댔나 봐. 계속 음성이 떠가지고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고서는 그냥 해열제만 먹고 집에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체온이 얼마까지 갔냐면 39도 39점 몇 도까지 갔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체온을 재니까 똑같이 39도 정도가 나와. 근데 출근 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코로나 검사하면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 그 체온을 딱 재니까 대박 36.5도. 왜 아팠었던 거 아니? 일 하다가 안 하니까 아프더라. 응? 선생님 긴장 맨날 풀어. 선생님 원래 긴장을 안 해. 맨날 술 먹는데 무슨 긴장을 하겠니? 김장은 겨울에만. 자, 그래서 일하다가 안 하니까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프기 전에 딴 데 가서 시간을 소비하려고. 준민아, 뭐 좋은 일 있어? 지민이 옆에 앉으니까 좋아? 시아야, 지민이가 옆에 앉으니까 좋아한다지? 응? 이거 까매졌다? 되게 난처한 표정인데? 자, 그러면 얘는 왜 분위기가 오늘 다 이래? 선아, 얘들 왜 그러냐? 뭐 서로 눈치 보고 왜 그래? 가인이 안 와서 그런 거야? 가인이 안 와서 그런 거야? 넌 가인이하고 왜 싸웠어? 가인이하고 왜 싸웠어? 사과해. 제가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서로 사과하면 되잖아. 싫어? 삐졌구나. 그러다 풀리겠지 뭐. 참 사과라는 게 웃겨, 그지? 응? 요번에 그 노인 폄하 발언한 뭐 어떤 아줌마가 있잖아. 가갖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뭐 종이 갖고 싸다고 때렸다고 폭행이래. 응? 종이를 때렸는데 기본은 물론 들었겠지만, 근데 사과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사과에서의 진정성을 어떻게 얘기하지? 진짜 미안해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건지? 희생한다고? 옛날에 송도 쪽에서 수업하는데 이런 애가 있었어. 고등학교 아이인데 같은 반 아이가 맨날 물리 공부만 한대. 근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0점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얘가 약 올렸대요. 얘는 물리 수업 들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하거든. 숙제 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도 반에서 물리는 1, 2등 해. 근데 가갖고 걔를 또 엄청 약 올렸다는 거야. 야, 너 맨날 물리 공부하는데 왜 빵점이야? 빵점. 얘 빵점이래요, 빵점이래요. 애들한테 막 떠들고 다닌 거야. 그래갖고 얘가 열받아서 학폭 신고했어. 그래갖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그래갖고 학생 둘을 같이 불고 소명을 하잖아. 너는 그런 사실이 있니?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선생님이 사과해. 친구야,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갖고 끝났어요. 진정한 사과. 왜 그 도리도리야? 그 애 아까 걔 이름이 진정이야. 극중 드라마에서. 진정. 진정한 사과. 자, 그러면 탄성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후법칙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용철상수가 크면 같은 길이를 늘어나기 위해서 작용한 힘이 크지 기울기가 커져요. 센 용철이란 뜻이야. 그리고 K값이 작으면 같은 길이를 늘어나기 위해서 힘이 조금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한 용수철이야. 이해해요? 자, 쉽게 당기고 쉽게 늘어나면 K가 작고, 그 다음에 어렵게 힘을 작용해야 되면 얘는 큰 힘을 작용해야 되면 센 용철이고 용철 상수가 크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탄성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탄성력은 자, 이러한 힘이야. 힘을 가했을 때,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자,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 성질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마찰이 없는 면에 용수철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어.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자연 길이 상태라고 해. 자연 길이 상태라고 해. 자, 이 상태에는 용수철에 우리 힘을 가할 거야. 이때 용철 상수를 K라고 얘기할 때 얘를 잡아당겨 보자. 잡아당겨서 용철의 길이가 늘어나 있어. X만큼 늘어나 있다라고 하자. 자, 이렇게 용철이 늘어나 있으면 이때 용철에게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되지? 이게 외력이 되겠지. 외력으로 얼마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F는 KX만큼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이때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용철 끝부분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일까? 상현아, 왜 안 움직일까? 왜 안 움직일까? 요번에 강원 과거의 문제 보니까 먼뿔대의 겉넓이, 옆넓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더라. 자, 왜 안 움직일까? 지민, 왜 안 움직일까? 왜 안 움직일까요? 얘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안 딸려오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이해해? 자,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FSP라고 하자. SP는 왜 SP일까? SP? 가윤아, SP는 왜 SP일까? SP.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나 왜 SP일까? 너 영어 잘한다며. 태은아, 왜 SP일까? 서은아, 왜 SP일까 이거? 그렇지, 스프링. 용철이 스프링이잖아. 왜? 가윤이 봄만 알았어? 봄? 그러면 옹달샘? 샘? 스프링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그지? 봄이란 뜻도 있고 샘이란 뜻도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SP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KX라고 쓰게 된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지?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쓸 수 있어. 자, 이번에는 같은 이 용처를 눌러볼 거야. 누르면 압축이 되겠지. 압축된 이 길이를 뭐라고 해? X라고 해. 그렇다면 외부에서 얼마 힘이 가해진 거니? 외부에서 얼마 힘이 가해졌어? F는 KX라는 힘이 가해졌지. 이렇게 힘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철 끝부분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원래 있던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얼마? KX의 힘이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성력을 F 스프링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KX라고 쓰기로 한다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수철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의 연결을 살펴볼게요. 자, 7번째 용수철 연결. 요번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가로질러서 쭉 올라갈 거래죠. 선생님 살아오면서 이런 경로로 태풍 간 거 한 번도 없는데 서울 옆쪽을 스쳐가지고 평양 옆을 스쳐가지고 중국까지 직진한답니다. 백두산 옆구리 지나서. 근데 상륙해서도 태풍이 어느 정도 강을 유지할 것 같대. 대전쯤 와야지 중정도? 선생님은 물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뭐 한 30% 조금 이상의 재현하는 실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게 꿈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올해 노벨상 받죠. 그 올해 노벨상 선정 때문에 재현 실험을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있어. 근데 80% 이상의 물리학자들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 물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뭐가 바뀌는 거 싫어해. 법칙 하나 바뀌면 귀찮아.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역대로 보면 그래.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새로운 법칙이 나오면 그 법칙의 뭐 우수성, 위대함을 따지기 전에 그 법칙이 뭔가가 잘못됐는지 틀린 것부터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 그렇게 노력하다 안 되면 그때서 인정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처음 상대성 이론 갖고 나왔을 때 다 개무시했어. 저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개똥 같은 소리야? 하고 다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입증이 됐지.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갖고 보호가 들고 나왔을 때 그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은 보호에게 진짜 어마무시한 양의 질문을 남겼어. 근데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보호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보호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연구진이 같이 있거든. 자기와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또 이제 서포팅 해주면서 양자역학이 완성돼 가지. 오죽 아인슈타인이 괴롭혔냐면요. 아인슈타인의 친구가 아인슈타인한테 이 얘기했답니다. 야, 이 새끼야, 너가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봐라. 응? 너가 좀 젊었을 때 상대성 이론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니?
너 이제 쟤 그만 괴롭혀. 그래갖고 괴롭히는 양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는 나중에까지 아인슈타인에게 되게 고마웠다라고 해. 고맙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했어. 주변 사람들한테. 왜? 아인슈타인이 있으므로 양자역학이 완벽하게 변해갔다고 얘기하지. 물론 아직까지도 그렇게 썩 완벽해 보이진 않아. 왜? 모든 물질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모형으로만 만들어진 녀석을 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뭐 퍼펙트하다라고 하긴 그런데 퍼펙트에 가깝지. 특이한 물리학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보수적이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노벨 물리학상 1호는 선생님 제자여야 해. 그래서 그 친구가 준비될 때까지 노벨상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근데 그게 실현이 되면 세상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질 거야. 어느 정도로 달라지냐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져. 왠지 알아? 이 전력이 손실되는 양이 어마무시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는 송전선을 다 바꾼다면 아마도 발전소, 핵발전소 한 두세 개는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전압 부하가 없기 때문에 냉각기가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이득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철도를 자기 부상 열차로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어마무시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 만약에 초전도체가 만약에 이제 보급이 된다면 전쟁의 가치가 없어. 둘이 싸우든 말든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간섭 안 할 거야. 왜?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 에너지 문제, 폭염 이런 거 떠나서. 두 번째 식량 문제야. 식량 문제인데 러시아 애들이 서방 국가에 대해서 석유를 수출하지 않아 지금.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니? 인도, 중국, 북한 얘네들하고 석유 작업을 하는 거야. 일부 또 서방 국가의 일부 나라도 그 석유 싸게 살라고 아주 별짓 다 하고 자빠졌지. 인도 같은 경우 원래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 새끼는 아삼육이니까 막 싼 석유 막 갖다 쓰지. 그 다음에 식량 나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 나니까 거기가 지금 지뢰밭이 돼버렸어 다. 지뢰밭이 돼버려갖고 식량이 엄청나게 문제가 돼. 그랬더니 러시아 애들이 그 아프리카 애들한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아프리카에다 곡물을 무상 제공해 주더라. 그럼 우크라이나가 할 짓은 뭐야? 러시아의 곡창 지역을 노려갖고 거기를 때려 부시는 거지. 가을 거지할 때 땡볕에 잘 마른 곡물에다가 불 질러 버리는 거야. 드론에 불 붙여갖고 보내갖고 불 질러 버리지. 그러면 세계 식량난이 이렇게 돼 버리지. 하다못해 너희들 식빵 오른 거 왜 올랐지? 원재료값, 밀가루하고 계란값이 올랐어. 밀가루 어디서 나? 거기 우크라이나. 밀을 어마무시하게 재배한대요. 그 다음에 계란은 왜? 사료값. 먹는 사료값이 또 올라서. 그래갖고 그렇답니다. 식용유도 다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탄성역이고 이번에는 용철의 연결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용철의 연결을 한번 보자. 자, 용철의 연결 방식인데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거를 연결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 뭘 배웠지? 중학교 과정에서 저항의 연결을 배웠지. 맞아요? 저항의 연결을 배웠단 말이야.
이 저항에 연결해서 자, 저항에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저항값을 쓰지? 저항에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쓰지? 저항의 직렬 연결? 하주, 저항의 직렬 연결. 또박또박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 아론 더하기 R2는 뭐라고? 대답을 이상하게 해. 요거 저항의 연결 과학고 2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주제 중에 하나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지? 상현아, 병렬 연결? 저 눈웃음으로 떼우려고. 상현아, 저항의 병렬 연결 식 어떻게 되지? 아이나 어떻게 되지? 왜 다 그렇게 해? 선생님 저 그거 뭐라는지 까먹었어요. 전체 저항분의 1은 각 저항분의 1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2단계에서 거의 뭐 한 두세 명당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주제야. 자, 그럼 용철도 비슷하거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용수철의 직렬 연결을 볼까? 자, 용수철의 직렬 연결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천장에 있어요. 자, 용수철을 매달아 놨어요. 세 개를 매달아 보자. 자, 얘는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대요. 얘 이름이 K1, 얘는 K2, 얘는 K3라고 하자. 각각 다른 용수철이에요. 이 용철에게 무게를 달아놔 보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대요. 여기에 물체의 무게를 뭐라고 할까? F라고 하자. 자, 이런 힘이 작용하면 K1은 아래에 있는 무게만큼의 각 용철의 질량을 무시한다라고 할게. 무게만큼의 힘을 용철에게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큼 늘어나? X1만큼 늘어났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철 K2는 아래 무게만큼의 힘을 받게 돼서 얼마큼 늘어났어? X2만큼 늘어났어. 자, 그리고 K3는 자, 아래쪽 무게 F만큼의 힘을 받아서 X3만큼 늘어났다라고 해. 그렇다면 전체 늘어난 길이는 각각이 늘어난 길이의 뭐와 같아? 합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각 용철에 작용한 힘은 모두 F와 같다. 자, 이렇게 줄줄이 연결된 경우에는 아래쪽에 무게만큼의 힘이 자, 용수철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모두 같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각각이 늘어난 길이의 합이 전체 길이와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각각의
용철에 대해서 훅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각각의 용철에 대해서 훅법칙 적용해주면 F는 K1 곱하기 X1. 자, 이게 F1이야. 근데 F가 같거든. 그래서 X1이라는 녀석은 K1분의 F1이고 얘가 K1분의 F가 됐단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 방법으로 X2를 구하면 X2는 얼마가 되지? K2분의 F가 되고 X3는 K3분의 F인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전체 늘어난 길이 X라는 값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돼버리므로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는 K1분의 F 더하기 K2분의 F 더하기 K3분의 F가 돼버리고요. 얘는 F 곱하기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었다라고 해. 이때 세 개의 용철을 한 개로 대체했을 때 이 녀석은 같은 힘을 줬을 때 늘어난 길이가 어때? 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분의 F가 되었다라고 하지. 그래서 전체 용철 상수는 K분의 1이라는 값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과 같다라고 해. 몇 개가 오든지 상관이 없다. 이 용철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무슨 연결식하고 똑같아? 병렬 연결식하고 똑같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저항의 병렬 연결식과도 같다. 자, 이번에는 용철의 병렬 연결을 살펴보자. 자, 저렇게 직렬 연결한 결과 용철 상수 값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가장 큰 값보다도 가장 작은 값보다도 더 작은 값이 되어버려. 그래서 용철이 어때? 약한 용철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 길이로 줄줄이 붙여놓으니까 늘어난 길이가 더 많아지잖아. 그래서 용철 길이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한 용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반면에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센 용철이 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고 용수철이 각각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그 끝이 묶여 있어요. 그 끝이 묶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 있었대요. 이때 용철 상수를 K1, K2, K3라고 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용수철이 어때? 물체를 매달게 됩니다. 물체를 매달게 되면 각각의 용수철이 모두 다 길이가 어떻게 돼? 동시에 늘어나겠지. 자, 이때 끝이 묶여 있으니까 늘어난 길이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 늘어난 길이가 항상 같아. 늘어난 길이가 항상 같다. 오케이? 자, 얘가 늘어난 길이 각각이 모두 x만큼의 거리만큼 늘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왜 남자들은 완력기 같은 게 있거든. 용철이 많을수록 더 세단 말이야. 힘이 들어. 용철 상수 값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 이쪽으로 작용 아니면 전체 F 중에 일부 F1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작용 아니면 또 F2 이쪽으로 작용 아니면 F3가 됐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힘을 비교해 봤더니 F라는 힘은 각각의 힘들의 합과 같다. 자, 그리고 늘어난 길이는 각각이 늘어난 길이는 전체 늘어난 길이와 같다.
자, 그리고 훅 법칙을 이용해 살펴보니까 F1이라는 녀석은 K1X1인데 이게 K1 곱하기 X가 돼버리고, 마찬가지로 F2라는 녀석은 K2 곱하기 X, F3라는 값은 K3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 식에다 모두 넣어봤더니 F는 K1X 더하기 K2X 더하기 K3X라고 쓰고, 얘는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곱하기 X가 돼버렸는데, 이 세 개의 용처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바꾸게 되면 그 값이 KX라고 쓸 수가 있게 된대. 그래서 이 경우에 전체 용철 상수는 각각의 용철 상수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몇 개가 오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더 강력한 용수철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용수철의 연결 방식을 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편 이런 문항을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사고력 문제로도 쓰일 수 있는데, 자, 용수철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 용수철을 부러뜨리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용철을 부러뜨리면 이렇게 됩니다. 몇 번이었지? 7번이었니? 8번 차례. 자, 용철의 길이와 용철 상수의 관계를 한번 볼게. 자, 용철 길이와 용철 상수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장이 있어요. 자, 용수철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용철에게 힘을 가해서 용철을 늘어나게 했어요. 자, 용수철의 현재 길이를 L0라고 할게요. 자, 그랬더니 용수철이 지금 F라는 힘에 의해서 X만큼 길이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용철 상수를 이때 K라고 한다면 K라는 녀석은, 자, KX라는 녀석이 F라는 힘이 되겠죠. 오케이. 이때 용철이 늘어난 길이 X를 생각해 보면 이 X라는 값은 용수철 각 부분이 힘을 받아서 늘어난 길이를 합한 결과와 같아. 그치?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있잖아. 직렬 연결. 각 부분이 늘어난 길이들이 합쳐져서 전체 길이가 되잖아. 모두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눴을 때 각각 동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각각 늘어난 길이가 전체 길이가 된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용철을 부러뜨려서 길이를 작게 만들어 봤어. 절반이 됐대. 그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줄지? 늘어날 부분이 얼마큼 줄어?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큼 줄었어? 반으로 줄었지. 절반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무게를 매달아 놨을 때 얘가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될까? 같은 힘 F에서 얘가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되지? 늘어난 부분이 절반이라면 늘어난 길이도 얼마가 돼? 절반이 된다는 얘기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반이 주니까 늘어난 길이도 절반으로 줄어버려. 자, 그렇다면 이때 F라는 녀석은, 자, F라는 녀석은 2분의 X만큼 됐어.
같은 힘에 의해서 길이가 달라졌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지? 용출 상수값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용출 상수값이 몇 배가 된 거야? 자, 얼마가 된 거야? 2배만큼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살펴볼 수 있다. 늘어난 길이가 늘어날 수 있는 길이에 비례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작용 같은 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K1L1이라는 녀석은 K2L2와 같고 같은 재질의 용철은 항상 이 값이 어때?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해요? 3분의 1을 잘라갖고 버렸어. 남은 용철은 용철 상수가 얼마가 될까? K 곱하기 L이란 녀석은 K 프라임 곱하기 3분의 2 L이 된 거지. LL K 프라임은 얼마? 1.5 K가 되는 거지. 맞아요. 용철의 길이에 용철 상수가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이 식을 역률 등을 배워갖고 하면 좋은데 참고로 나왔는데 과학부에서 거의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마찰력. 자,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마찰력이야. 마찰력이라는 것은 이게 마찰력입니다. 자, 얘는 말이죠. 얘는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해요. 이것을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우리 이렇게 표현해줘서 나타내준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접촉면이 있고요. 이 위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오케이?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죠? 중력이 나타나고요.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외력이 나타나는데 외력을 이 책은 K라고 써대. 보통 책들은 FAPP 공급되지는 힘이라고 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야. 자, 이 두 힘의 합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이거를 누르면 이 바닥은 눌리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어느 방향으로 버팅기는 힘을 작용할까? 얘와 같은 압력의 방향으로 버팅기는 이 방향의 힘이 나타났다라고 해. 두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힘에 자, Y 성분의 힘이 있을 수 있고, 자, 이 힘에 대한 수평 방향의 힘이 있게 돼. 자, 이때 이 버팅기는 힘을 우리는 어리라고 하고 뭐라고 불러? 항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항력 중에 자, 수직한 성분의 값을 n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이 힘을 뭐라고 해? 얘를 F마라고 쓸게. 뭐라고 한다?
마찰력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때 수직항력과 항력 사이에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했지? 마찰각이라고 부르게 됐지. 마찰각이라고 하고, 이 마찰각의 탄젠트 값을 이야기해봐. 마찰각의 탄젠트 값은 뭐가 되지? 얘는 n분의 f마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렇잖아. 탄젠트니까 이것분의 이거 되니까 n분의 f마가 돼버리고, 물체와 면이 일정하다면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상수라고 해서 뮤라고 써버리기로 한 거지. 나중에 이 뮤를 뭐라고 한다고? 마찰 계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f마의 값은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하였다. 뮤 n이라고 쓰기로 하였다. 오케이? 이것을 마찰력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자, 질문. 네.